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배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저는 지난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보를 반복하는 예산운영 방식과 이해할 수 없는 늑장 행정을 지적하고 포천시 청소대행 위탁 예산은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하는 포천시민 여러분들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서 아울러 포천시장님의 시정 정책 방향을 질문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경 계약은 원칙적으로 예상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천시 2024년 청소대행 용역은 2023년에 선정된 업체를 기준으로 원가 산정이 되어 2024년 신규 업체와는 인력과 장비의 차이가 발생해 변경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변경 계약이 가능한 90일 이후인 3월경 변경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경 계약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 변경 계약 시점을 차례로 미루었는데 각각 늦춰진 시점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 계약을 위한 변경 금액 계상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변경된 계약액의 증감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소대행 용역 계약도 2023년 12월에서야 진행되어 연초에 시민 여러분들은 많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에서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되는 기후환경과의 늦장 행정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청소행정 예산 운영을 약속하셨는데 입찰률이 업체별로 88%에서 98%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금액을 각각 산정하지 않고 4개 업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예산 편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생활폐기물 수지분방 관련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 청소업체도 보유한 모든 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업체가 수직형 배기관을 먼저 설치한 후에 집행부가 의회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지적을 받아 편성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청소업체를 봐주기식의 입장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유권 해석을 받은 이후에 구조상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80% 차량에 해당 설치가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원관리 현황과 개선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시민의 불편 신고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 질문은 시장님의 위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 정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변경 계약을 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약 사유로 말씀하신 게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돌봄 휴가 및 예비군 훈련 등에 대한 휴가 반영 등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 변경에 대한 중요한 사유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계약을 부랴부랴 12월에 하면서 변경 계약 사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해가 넘겨서 그거를 나중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1년이 또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 계약 사유라기보다는 계약 사유에 이미 담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예상했던 변수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앞으로의 개선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배기관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수직형 배기관 설치 문제의 경우에는 법이 개선돼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에 의해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서 배기관 설치가 불가능한 데에서는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미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에 대한 유예 처분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벌칙 조항에 의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기관 설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분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느냐 했더니 그 업체에 대해서 그냥 확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가 그냥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기후환경과가 포천시에서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민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구하고 전혀 유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받으라는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따라서 답변을 받아서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다음 장으로 보면 경기도하고 환경부는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또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수직형 배기관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을 유예하는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해서 제 의견에 따라 같은 의견으로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유권 해석을 통해서 배기관 설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배기관 설치를 미뤄주거나 아니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부서에만의 일은 아닙니다. 철도 기금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어서 유권 해석이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다가 줄어들었다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편성 자체도 그렇고 집행 자체도 그렇고 포천시가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예산을 운영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 지금 이 자료는 포천시에서 수행한 2025년 청소대행업체 수지분반 원가 계산 용역, 그러니까 2024년 11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용물 폐기물이 구역별로 수지분반량을 비교해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중에서 1권역과 2권역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나 4구역은 25% 감소한 게 보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쓰레기는 매년 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구역상으로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폐기물 수지 운반량도 줄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포천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0% 증가했다고 해서 어떤 구역에 있어서는 증차를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2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이유는 그대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별의 불공정한 계약이 진행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지 운반량이 당연히 증가하면 쓰레기는 증가하고 그에 대한 시민의 민원량은 당연히 발생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가서 데이터를 받은 업체에서 직접 받은 데이터를 보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조금만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산 방식인데요. 별도로 계약을 하고 나서 매번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과연 변경 계약 사유인가 아니면은 계약이 진행 후에 정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가를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에 보면은 저희 정산 방법을 보면 청소대행 업체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했을 때 포천시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그리고 잡급비와 보험료에 대해서만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수리수선비라든지 기타 유류비라든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경비의 부분은 사실상 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포천시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양주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나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 업체 원가 산정 비용에 나온 저표에서 전 항목을 정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천시에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후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그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도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 방식에 대해서 전 항목을 대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 이 이유는 청소 예산이 1년에 13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큰 예산인데 이렇게 깜깜이 정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별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청소 업체별로 낙찰률이 88%에서 98%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임금에 대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 사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입찰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다음 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찰률을 88% 이렇게 낮게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도 남는 게 없어서 차량 수선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을 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포천시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 지원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공정하게 세우고 특정해 놓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책임 있는 개선책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저희 청소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방식이 바뀌고 나서 2년간의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에 맞이하는 청소행정 계약을 새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니, 2025년이 가장 중요하겠죠.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매번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년 계약을 위해서 2025년에 개선돼야 될 방향,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네,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저는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자세로 데드라인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 12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뭐 3월에 해야 될 일, 5월에 해야 될 일, 9월에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딱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시장님이 직접 지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고 공무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만 시킨다고 하면 이건 기계적인 행정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시정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공부하고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시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이건 보고 드린 사안이고 시장님 결제 받아서 진행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모르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고에서 누락이 됐을 고의적이든 혹은 실수로든 누락이 된 보고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을 신뢰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찰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쓰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전환되는 부분, 그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업체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장기간에 그 오래된 업체 그 독과점으로 진행되던 부분에 대한 누적된 문제점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시스템 변경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벤치마킹 올 정도로 회자되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매번 이렇게 매번 쫓기듯이 필요한 과정을 누락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좀 정리하자면 장기간 위탁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서로 담합하고 또 공무원들과 유착하는 관계 등 위법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을 타파하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겠죠. 각자의 실정에 맞춰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번 12월만 되면 이것저것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12월만 되면 회기년도 말에 쫓기듯이 필요한 과정이 누락된 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는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은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근무자가 계속 바뀌고 경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는 칭찬을 하고자 하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청소행정팀의 이상덕 전직 팀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마련을 해두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인계가 잘 안 돼서 전임자가 청소행정에 대한 그러니까 후임자가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물어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자면 이상도 팀장님께서는 전임 팀장을 맡으실 때 한 달 만에 모든 업무 파악을 다 끝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에게 대해서도 많은 좀 칭찬과 또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더 부연 설명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네. 잘한다고 해서
특정 일을 잘하는 이상덕 팀장님을 험지에 자꾸 몰아넣으시는 인사 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네, 그럼 네네. 철저한 인센티브 함께 네네. 주셔야 되는 네. 부분인데 저는 인사 배치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덕 팀장님뿐만 아니라 누가 와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저희 청소행정에서 잘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이상덕 팀장님이 마련해둔 시스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바꾼 성남시 같은 지자체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러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스템대로만 잘 갈 수 있게 한다면 더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청소 업체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행정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고 또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가 존중받고 또 청소업체도 합리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포천시 청소행정이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시민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끝까지 시장님과 함께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